비디오 대여점인 블록버스터는 사람들이 끝까지 비디오 테이프로 영화를 볼 거라고 낙관했습니다. 즉석 카메라 제작 회사인 폴라로이드는 사람들이 늘 작은 사각형 종이에 사진을 찍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의 서점들은 온라인 서점이 절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신념을 토대로 미래를 구상했지만 그 신념이 예상을 빗나가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신념이 결국 그들을 침몰시킨 것이죠.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들에게 사랑받은 글로벌 밀리언셀러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삶과 일에서 마주치게 되는 수많은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를 전해주었죠. 또한 이코노미스트, 비즈니스 위클리, USA 투데이 등 세계 유수 언론에서 새천년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어떻게 해야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진리를 짧은 우화를 통해 전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선명한 인상을 남깁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는 늘 그 자리에 있던 치즈가 없어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두 마리 생쥐와 햄과 허라는 두 꼬마 인간을 통해 전개합니다. 이 치즈가 없어지자 두 마리 생쥐는 치즈를 찾아 떠났고 머뭇거리며 고민하던 허도 결국 치즈를 찾으러 떠나게 되면서 햄만 홀로 남게 됩니다. 허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면서 햄에게 때로는 상황이 변해서 다시는 예전처럼 되지 않아. 지금이 그런 것 같아. 삶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만 해. 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은 홀로 남은 햄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그런 독자들의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스펜서 존슨이 새로 쓴 우화가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입니다. 미로에 홀로 남은 햄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면 상황이 달라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돌아올 것으로 믿었던 허가 돌아오지 않자 햄은 스스로 왜 나는 같이 가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햄은 점점 더 허기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치즈는 나타나지 않았고 허도 돌아오지 않았으니 말이죠. 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더 많은 치즈를 찾아 살아남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처한 사실들을 종이에 적습니다. 그가 적은 사실들은 이러했습니다. 1. 나는 더 많은 치즈를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2. 미로는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골목이 많은 위험한 곳이다. 3. 내게 달렸다. 난 혼자다.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깨달은 햄은 종이에 적은 사실들을 주머니에 넣고 망치와 끌을 챙겨 미로 속으로 떠납니다. 복도를 헤매며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들어갔지만 치즈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햄은 치즈를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기회가 있었을 때 허와 같이 가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되새깁니다. 허기지고 지친 햄은 어쩌면 미로 속에서 영원히 빙빙 도는 게 자신의 운명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가 탁 풀려 복도 바닥에 미끄러집니다. 그때 맞은편 벽에 허가 쓴 과거의 신념은 우리를 새 치즈로 이끌지 않는다 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햄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치즈는 있지 않으면 없겠지. 신념과 치즈가 무슨 상관이람? 미로를 헤매다 기운이 빠진 햄은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로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곳이 되었고 햄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고달픈 잠에 빠져듭니다. 햄은 뒤척이다 무언가 발에 닿는 것을 느껴 깹니다. 그것은 주먹만한 크기의 둥글고 작은 돌이었습니다. 윤기 나는 빨간 표면에 좋은 냄새가 나는 돌을 한 입 깨물고 싶었지만 그것이 치즈가 아니라는 생각에 먹지 못합니다. 그때 낯선 꼬마 인간이 나타나 이 빨간 돌멩이를 건네며 먹으라고 권합니다. 햄은 이건 치즈가 아니라며 먹을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다시 잠에 빠져든 햄은 배가 고파 일어납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은 치즈가 없는 저녁이었죠. 배가 고픈 햄은 빨간 돌멩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새콤했습니다. 그간 먹어왔던 치즈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죠. 햄은 빨간 돌을 죄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돌멩이를 먹다니. 햄은 며칠 만에 밤새 편하게 잤습니다. 다음 날 낯선 이가 다시 와 돌멩이 하나를 햄에게 내밀었고 햄은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호프였습니다. 그녀는 그 돌멩이가 과일이며 사과라고 부른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사과였다고 말합니다. 햄은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이 사과를 먹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호프는 햄에게 믿을 수 있어. 그저 내려놓고 시도해보면 어렵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햄은 뭘 내려놓고 뭘 시도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과 이상한 새 음식을 먹고 기운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햄은 기운을 차려 치즈를 찾아 나서기로 합니다. 새 치즈를 찾아 함께 길을 떠난 햄과 호프는 가끔 치즈 부스러기와 사과를 찾아냈지만 허기를 달랠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었죠. 햄은 너무 낙담해서 치즈 찾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합니다. 또 연장 주머니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만 들었죠. 호프가 왜 무거운 연장 주머니를 들고 다니는지 묻자 햄은 지금껏 벽에 구멍을 내서 치즈를 찾는 데 써온 장비라고 대답합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호프의 말에 햄은 언짢아합니다. 허가 벽에 남긴 글을 보던 호프는 햄에게 새로운 신념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합니다. 햄은 머리를 흔들며 신념은 시도하는 게 아니야. 신념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호프가 하지만 신념을 바꾸기로 한다면? 이라고 하자 햄은 그렇게 될 일이 아니야. 게다가 난 지금 이대로의 내 신념이 좋아. 신념을 바꾸면 난 누구지? 햄이 아닐걸? 이라며 응수합니다. 햄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쓸모없는 연장 주머니를 든 채로 미로 속에서 죽어갈 것이라고 자책합니다.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낡은 방법만을 고집하는 햄은 꿈속에서 자신이 왜 미로 속에 갇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의 연속적 과정이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의 후반부 내용이며 스펜서 존슨이 독자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념에 주목하라. 신념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생각이다.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마라. 때로 사실은 그저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일 뿐이다. 효과가 없는 것은 내려놔라. 낡은 짐을 들고 새로운 탐험을 시작할 수는 없다. 미로 밖을 봐라. 있을 수 없는 것을 상상하고 불가능한 것을 탐색하라. 새로운 신념을 선택하라. 생각을 바꿔도 나의 본 모습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실행하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꿈에서 깨어난 햄은 호프와 함께 다시 미로를 탐험하다가 마침내 밝은 빛 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밖의 세계는 지금껏 본 적도 느껴본 적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미로 밖 세상에 나오자 사방에서 치즈와 사과가 발견됩니다. 이 미로에서 나오는 방법은 과거의 신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햄은 깨달았죠. 그리고 친구 허도 만납니다. 허는 햄에게 내가 미로 밖으로 나오는 길을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신념을 바꾸는 방법을 찾은 건 더 반갑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햄은 신념은 강력한 거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새 친구는 말없이 서서 사람을 주저앉히거나 나아가게 하는 신념의 놀라운 힘을 생각합니다. 신념을 바꾸어도 여전히 나는 나로서 있을 수 있다는 짜릿한 깨달음을 되새기며 새 친구가 다시 탐험을 시작한다는 것이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의 결말입니다. 새로 찾은 치즈는 새로운 신념입니다. 이 신념을 버리면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신념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꿈으로써 강해진다는 것이 내 치즈는 어디에서 왔을까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